김태동의 1분 맥행정학. 자, 오늘은 홀수연도 기출로 와서 민간 위탁과 살라몬의 정책수단 분류의 연결, 제2부 문제 분석하겠습니다. 자, 47페이지고요. 기출은 2021년 경찰 간부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책수단의 한 형태인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여기서 딱 정리되고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1분의 맥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 바우처는 일단 수요자 중심의 사회 서비스 전달 방식이고, 이 살라몬의 정책 수단 분류로 보면은 간접 수단에 해당된다 했고, 자, 아무래도 이 공급자가 다수인 경우에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효과적이겠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단점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놓고요. 자, 선지 읽어가겠습니다. 1번.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한 방식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민영화, 다른 말로 민간 위탁, 그 방식, 우리 총론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쭉 제목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계약 방식, 두 번째 면허 방식, 세 번째 보조금 방식, 네 번째가 바우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원봉사자 방식, 여섯 번째가 자조활동 방식, 일곱 번째가 규제 및 조세 유인 방식이 있다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민간 위탁은 이곳은 살라몬의 정책 수단 분류 중에서 간접 수단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결탁 또는 바우처 전매 등으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이제 바우처의 단점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겠는데 아니죠. 다수의 공급자, 그럴 때 선택의 폭이 넓어져 효과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저소득층에게 식품, 교육 등의 복지 제공을 위해 종종 사용된다. 이게 이제 바우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 문제. 자, 52페이지고요. 자, 52페이지고 기출은 2021년 해경 승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가죠. 다음 중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행정 지도가 나오면은 항상 대칭적 개념이 바로 정부 규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행정 지도와 정부 규제는 공통점이 모두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죠. 차이점은 행정 지도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작용이라 했습니다. 정부 규제는 법령 등을 통해 국민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거 우리 내용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했다면, 행정 지도에 대하여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진보와 보수가 있을 때 아무래도 진보는요, 규제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요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지금 규제가 지금 많이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보수는 규제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에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이 보조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적 보험하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보조금은 우리가 이제 내용 시간에 배웠었죠. 한번 정리해보면, 그 민간의 어떤 공공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 현물 지원을 갖다가 그게 바로 보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서술에 있는 거 보면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기업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정부가 동의하는 걸 의미한다. 이거는 바로 공적 보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살라몬의 정책 수단 분류로 들어갔었을 때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그 공적 보험, 특히 공적 보험 조심하라겠어요. 보조금은 이거는 간접 수단에 해당되는 게 맞는데, 이 공적 보험은 바로 우리가 4대 보험, 이 보험이 나오면 항상 문제를 상대적으로 풀어야 된다겠어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은 어떨 때는 이걸 직접 수단으로 묻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거를 간접 수단으로 묻기도 합니다.
자, 그게 2019년 지방직 7급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항상 보험이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풀어야 된다. 다른 선지를 보고 상대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명심해 놓고요. 자, 요 문제는 뒤에 지금 서술되어 있는 거는 이걸 이제 공적 보험을 지금 설명해 놨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보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허란 특정 민간 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 우리 내용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면허는 민간 조직의 일정 구역 내에서 서비스 제공 권리를 인정해주는 협정이라 했죠. 인허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서비스의 수준과 질은 정부가 규제하는 것. 이게 이제 면허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항상 보조금하고 공적 보험 두 개 잘 분석해 놓고요. 그리고 보조금은 바로 살라몬의 정책수단 분류에서는 간접수단에 들어가는데 보험이 나오면 항상 상대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명심해 놓기 바라겠습니다. 자, 85페이지. 자, 기출은 요거는 2023년 군무원 9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20번 문제 들어가죠. 자,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1번하고 2번은 이제 규제의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라는 이야기고, 이 3번하고 4번 요거죠. 경제적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 이게 이제 살라몬의 정책 수단 분류와 연결해서 일단 이것부터 먼저 정리하죠. 살라몬의 정책 수단 분류에서 경제적 규제는 바로 직접 수단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규제는 바로 간접 수단에 해당되죠. 하지만 둘 다 규제가 들어가 있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그래서 강제성은 둘 다 높다는 이야기, 규제가 들어가면 강제성이 높다라는 거, 그거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1, 2번부터 먼저 보면, 규제는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일반적인 이야기 맞고요. 두 번째,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그죠? 규제 법정주의,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경제적 규제 3번.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데 아니죠.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규제죠. 자, 우리 경제적 규제 내용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경제적 규제라는 것은 개인과 기업의 어떤 본원적인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 이게 이제 경제적 규제라고 했고, 유형은 진입 규제하고 가격 규제가 있는데, 이 진입 규제하고 가격 규제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불합리성으로 완화의 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 규제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를 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시장 경쟁이 촉진되니까 이거는 이제 강화의 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그거 개념 정리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사회적 약자, 그네들의 어떤 이익이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통제하는 걸 말하고, 유형은 뭐 소비자 보호 규제, 환경 규제, 그 다음에 작업 안전, 그 다음에 보건 규제, 그 다음에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이런 게 전부 삶의 질을 정진시키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그런 규제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보면,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 환경, 노동자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전, 위생, 오염, 고용 등에 관한 규제가 주를 이룬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제로 하나 더 풀어보죠. 자, 2017년 국회직 9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다음 중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자, 보조금, 바우처, 면허, 조세 지출. 요거는 이제 살라몬의 정책 수단 분류로 들어가면 간접 수단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규제, 요거는 이제 그 직접 수단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분류가 돼야 되겠고, 자, 거기에 대한 이제 각각 서술 정보를 이제 확인해 봅니다. 자, 경제 규제는 경제 활동에 관한 규칙,
기업의 진입과 퇴출, 가격 및 생산활동에 대한 통제 기능 등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고. 자, 요거 이제 앞에서 한번 풀었죠. 2번 이 선지는. 보조금하고 공적 보험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자, 보조금이란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기업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정부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는 보조금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말한다 했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보조금은 산라문의 정책 수단 분류에 들어가면은 간접 수단이 들어가지만 공적 보험, 보험이 나오면 항상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조심하고요. 정답은 일단 옳지 않은 건 답은 2번이고, 바우처는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간 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정서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면허란 특정 민간 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이 조세 지출은요, 바로 다른 말로 바로 조세 감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조세 지출, 조세 감면은 간접 수단에 해당되는 거죠.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행정학이 내용의 한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이론서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기출문제 단계로 가는 게 일반적인 이제 수험생들이 순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많은 방대한 양을 머릿속에 일단은 혼잡하게 정립이 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기출문제를 풀어 들어갔을 때 내용을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 합격률이 8년 동안 거의 75%를 평균 이루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기출이라는 겁니다. 이 기출의 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영어든 국어든, 국어는 지금 이제 신유형으로 바뀌어져서 예전에 기출 문제는 큰 의미가 없지만은 지금 영어는 또 뭐 실용적인 어떤 토익에 대한 어떤 실용적인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서 예전하고 좀 다르지만, 특히 행정학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기출 문제 중에서도 최근 5개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 거를 선지를 왜 출제 교수님들이 이 선택을 해서 여러분 수험생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하는가, 그런 걸 한번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5개년도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자꾸 반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